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VCR을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우적대는 그런 나날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국정 혼란을 지나서 우리가 새 정부를 맞이한 이후에 코스피 10개월 만에 2,800선 가고 그 이후에 3,000, 4,000, 드디어 오늘 장중에 5,000까지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얘기 이곳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비공식이긴 한데요. 코스피 5,000 특위가 사실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비공식으로 5,000 회동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코스피 5,000 가자.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낸 거고요.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열겠다라는 당찬 의지, 이런 부분이 표명이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부분이 여실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 이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왜곡됐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대만이나 일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 장중에 오늘 봤으니 코스피 5,000 안착,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특히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구조적 한계 부분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많이 인식이 변화였지만 더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정치 시장 리스크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질 좋은 시장을 위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 5,000 가자라고 하면서 코스피 5,000 안착 이후를 또 바라보면서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정한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정상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타파해야 된다. 여기에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내용도 더해졌었죠. 이런 부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 이제는 5,000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5,000 딱 찍었으니 이왕 간 김에 6,000, 7,000을 향해서 가자.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민병더 5,000 특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좀 전화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코스피 5,000 드디어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잖아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데요. 저는 특히 인제 과거에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제가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정책 디베이트의 결론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실행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제 이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게 가야 되는데, 즉 민생에 기여하는 자본시장이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 더 많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AI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 양극화에 대한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어 코스피 시가총액의 증가분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반면에 인제 2차 전지, 화학이라든지 내수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6% 에서 7% 정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 시장을 보면은
좋은 상승이긴 맞다. 좋은 상승이지만 아직은 불안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대형주 중심의 지금 불장인데 이 상승 용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은 핵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거나 원화 약세가 계속 겹치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고차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상승 용기를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뢰 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루고루 상승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을 포함한 소외된 중소형주 그리고 순환매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주만 오르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가야 되고, 그것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어야 되거든요. 즉 장기 자금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 성장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인 거거든요. 이 국민 성장 펀드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최대 40% 소득공제,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제도를 저희가 또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서 순환매를 유도하고 코스닥,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5천선을 봤습니다. 향후 5천 안착을 위한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레벨업을 위한 정책 방향성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지수 관리, 이것을 핵심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법 1, 2차 개정을 했는데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이 주주 권익과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앞으로 3차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원칙을 제도화해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확실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형주만 오르는 불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금, 장기 자금이 시장을 바치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그런 증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2026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활약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소외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자,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가 좀 정돈이 돼서 그나마 뭐랄까요, 리스크가 제한이 돼서 오늘 코스피가 더 또 잘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내용 보면은 트럼프가 트럼프다웠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낙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풍부한 히토류 매장지이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지역이기도 하고 일부이기도 하고 서방구 최북단의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한 그런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야욕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한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이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그린란드 딜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릅니다. 또 성미에 안 맞으면 또 급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합의에는 도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월 1일 시행 예정인 유럽 관세를 철회하기로 해서 이 리스크가 일단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시장은 일부 안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의 온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셀 아메리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3대 지수가 긴장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면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있었고 S&P 500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17년 만에 최장 기록을 기록했다. 그 일렬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스크는 일부 제한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면은 젠스당도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대담을 했는데 AI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초기 단계에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수천조 원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AI는 전기와 도로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뭐 그냥 베이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단 케이크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 위에 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5단 케이크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AI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최대 경제적 이익, 가장 많이 돈 벌 수 있는 거, 그 최상단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이제 본격화 여러 가지 생산 혁신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언급이 됐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연봉이 이쪽 업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게 특징적인 게 인상적이었는데 배관공 그리고 전기기사, 건설 인력 이쪽에서 역대 연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거품론 일주가 다보스 포럼에서 젠스당 CEO의 발언 중요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UBS에서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뭐 현대차가 오늘도 불을 뿜고서 장중에 또 고점을 쳤듯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UBS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램 폭풍이 자동차 산업을 짓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BS에서는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파운드리나 메모리 웨이퍼 이쪽에 생산 투자, 캐파가 빠르게 잠식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니까 반도체도 공장 같은 경우에도 돌릴 때도 그 공장 돌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D램 공급에 있어서 HBM 중심으로 뭐 공장도 돌아가고 수요도 쏠려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 HBM 중심으로 쏠려 있는 현상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자동차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서 오는 공급 부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2분기부터 이런 충격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뭐 업계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한 5에서 6% 감소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대 24%까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품질
최첨단 그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일수록 이런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중형 컴퓨팅 채택을 하는 완성차 업계나 아니면 부품, 핵심 업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ADAS 그런 비중이 높은 부품 공급사 이런 부분에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내년 기술 단절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AI 이쪽에 한 곳에 균형이 파괴되고 쏠려 있으면 다른 쪽은 그런 메모리 이런 부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에 따른 수급 그리고 자본의 흐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UBS에 따른 디램, 폭풍 이런 현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